1981년 8월 8일 물과 같이 살자. 물과 같이 산다라는 거 참,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가그리는 사례색 이 법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보면은 물수변에 갈거를 하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이 바로 법칙이죠. 이 물과 같이 살아가자도 부드럽게 살아가는 건데요. 부드럽게 사는 것이 곧 법칙이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과 같이 부드럽게 사는 것, 예전에 노자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예전에 노자가 살았을 당시에는 농사를 짓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강한 근육이 여자들의 그 연약함보다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옛날 시대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자 보고 미쳤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공자는 강한 것이 부드러움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 1500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와서야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도 설명했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요하죠.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 그냥 하드웨어죠. 핸드폰 그냥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통신이나 데이터 사용 이런 걸 가지고 요금을 매기죠. 소프트가 지금 현재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한 대로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기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거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다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으로 한 거죠. 강한 거, 중국 공산당처럼 총과 칼로 억압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봉건 시대적인 그런 강한 권력은 이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을 완전히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몰아간 것은 김정은의 정신 상태를 탈탈 털어버린 그런 상황이 온 것은 그것은 소프트한 그 심리전에 기인을 한 것이지 북한에다가 폭격을 하고 군대를 투입하는 하드웨어적인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소프트한 것이 하드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찾는 걸로 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2년 동안 그 러시아 스캔들로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선량한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렇게 사기를 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하게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고 진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한 것으로 미국의 거짓 좌파 세력들을 이긴 거죠. 한국의 경우는 아직 미국만큼 민도가 높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데다가 이 사회에서 거짓 선동이 판을 칠 때 그러한 행동은 안 된다라고 중간에서 꾸짖을 수 있는 거짓은 잘못되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용기 있는 국민들이 부족했던 거죠. 판검사 사법부에서도 그렇고 이 국회의원 입법부에서도 그러고 행정부에서도 그러고 교육계,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 언론인들 중에 한국인들은 이거는 아니다. 손석희의 태블릿 PC가 거짓말로 조작된 것 같다.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밉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조작된 태블릿 PC로 멀쩡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라는 용기 있는 지성인들이 한국에는 없었죠. 온통 온 세상이 촛불을 들고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떼거지로 몰리게 했을 때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겁을 집어먹고 입을 닫았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용기 있게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현 상태로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님은 감옥에 가신 거죠. 대한민국에는 용기 있는 자도 없었고 이 잘못된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이라고 정말 나서는 그러한 좀 리더가 정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하고 다음에 더 자기가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몰두할 뿐 정말 대한민국의 진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이 부드러운 거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 거짓말 세력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탄핵 찬성자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문재인 주사파 좌파 패거리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뭐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한다든가 또는 거짓 선동을 계속 한다든가 또는 돈으로 사람을 찍어 누른다든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과 같이 살아가자. 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종착점에 오기 전까지 그 인간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배신할 것이며 또는 어떤 아첨꾼이 될 것인지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증오하게 될 것이며 믿었던 사람을 얼마나 불신하게 될 것인지 똑똑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바보로 둔갑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결코 없다. 그들 역시 원해서건 무의식 중이건 본의 아니건 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자취를 남기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결국 인생의 높낮이, 깊이, 넓이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므로 언제 어디서나 계곡의 다양성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참 이렇게 물과 같이 어거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물과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죠.
모든 것이 거짓으로 물길을 돌리기도 하고 선동으로 물길을 돌리기도 하는 참으로 험악한 그런 마귀들이 날뛰는 그런 사회로 보입니다. 그 잘못된 물길을 제대로 펴주려는 용기 있는 사람도 그런 리더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과 같은 인생, 진실을 찾는 인생, 그것이 대한민국 결국에는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